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재창조를 위한 8가지 열쇠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오후 첫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저스를 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 리인벤트라고 하는 그 토픽에서 말하는 이 주제의 단어는 AWS가 매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행사고요. 이 리인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살펴보시다시피 비즈니스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된다는 점들을 이제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보면은 지속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포천 500 기업의 생존 기간을 보면은 1970년대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은 10%밖에 성장하지 않았고요. 2000년도에 있었던 기업도 또 50%밖에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S&P 그 500 기업의 평균 수명도 보더라도 지금 이제 2016년이나 2027년에 그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의 그 생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 경쟁이 있고 또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그 기업을 보면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AWS라는 회사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저희가 클라우드 산업을 만들고 또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도구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의 변화를 저희가 제일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리인벤트 때 저희 AWS의 앤디 제시 CEO께서 기조연설 전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재창조를 하는 비즈니스를 재창조하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많이 살펴보고 그 열쇠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그 8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뭐 테크 에벤저리스트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컨퍼런스 자체가 또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컨퍼런스다 보니까 그 기업 내 어떤 비즈니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8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경영자들이 발명이나 재발명을 할 의지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은 그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든 어떤 진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살펴봐서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경영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산업을 보시면은 IT 산업에 의해서 기존 현재 산업의 경쟁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테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고요. 또 숙박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방송 영상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송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이 뭐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사실 경쟁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겠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요식이라든지 교육산업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팬데믹 환경하에서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이 이 식품 사업 또는 그 배달 사업 이런 데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가장 큰 그 뭐 예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 중에 박캐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새벽 배송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국내에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 회사는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다 혁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에 뭐 29억 정도밖에 매출을 안 했는데요. 2028년도에는 50배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아마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성장의 기조에는 이런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업 어떤 도구를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와 이런 것들을 빨리 적용을 해서 머신러닝과 또 배달 혁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들을 빨리빨리 출시하는 그런 민첩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큰 뭐 또 사례 중에 하나를 예를 들은 회사가 G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 제트기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항공사인 저기 그 뭐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이런 데 이제 제조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G 에비에이션의 그 엔진을 달고 있는 항공사들이 전 세계 한 4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그 엔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센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엔진이 어떤 상태인지 또는 엔진에 어떤 뭐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항공사들한테 미리 이제 이 문제들을 정보를 이제 주고 그다음에 뭐 정비를 해주고 탐지를 해주는 이런 어떤 서비스로 바꾸고 있거든요. 이 사실 지에비에이션은 그냥 뭐 항공사 엔진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항공사에다가 이 항공 운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회사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조회사들이 이 클라우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 사업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경영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어떤 변화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경쟁자로 생각하지 못했던 회사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 IT 기술이라는 것이 고객 경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주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기존에 하던 경험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탐구를 해야 되고 또 대개 이제 기업들은 자기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위주의 데이터 수집을 하고 또 해석하는 걸 또 경계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좀 투명하게 얻기 위한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존에 우리가 수집하지 않았던 데이터들까지도 수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경영자들이 기업 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어떤 변화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보면 되게 내가 늘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기업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맞서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중력을 거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력을 거슬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세계 이런 말이 있죠. 뭐 일어날 일은 이미 일어난다. 갈 거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스르지 말고 그것들을 수능을 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기업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이제 앤디 제시 그 CEO께서 그 발표 중에 그 저희 아마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 어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저희가 아마존이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주로 이제 물건을 직접 구매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3자들의 판매자들 그러니까 이제 셀러들의 판매를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그때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직접 하면은 저희가 고객 경험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CS도 해주고 저희가 배송도 직접 하니까. 근데 제3자한테 판매를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객들이 배송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이 좀 안 되고 이 물건이 제대로 갔는지도 좀 저희가 제대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진짜 고객 중심의 회사인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제3자로 판매하는 것은 상품을 계속 늘리는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결정이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 이제 20년이 넘게 지나서 현재 아마존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건의 58% 정도가 지금 제3자에 의해서 제3자 셀러에 의해서 물건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존이 그냥 고객의 어떤 경험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제3자 판매자들을 위해서 물류 사업을 직접 해준다거나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든다거나 이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전혀 다른 비즈니스는 했지만 좀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AWS를 많이 쓰고 있는 AWS 거의 올인으로 쓰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 2000년대에 이 회사는 사실 DVD를 그냥 배송해주는 그런 그 배달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트리밍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뭐랄까요 모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환경을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온라인으로 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 그 변화에 거슬리지 않고
정말 그 대단하게 사업을 전환을 했고요. 또 초창기부터 직접 서비스를 온라인 사업을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지금 AWS 올인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빠르게 이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그 팬데믹 환경 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온라인 환경에서 뭔가 하는 일들이 늘어났죠. 특히 이제 작년에 그 데이타임에 그 낮 시간대에 온라인 넷플릭스 사용자 그 숫자가 39% 이상 늘고 이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도 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변화에 맞춘 어떤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어떤 변화들, 특히 이제 중력에 거슬릴 수 없는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스킬들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탤런트들을 계속 발굴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기존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경영자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이제 3M이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뭐 제조회사죠. 그래서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 해커톤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 해커톤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기존에 제조회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IT 회사들,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해커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2, 3일 정도 아이디어를 실험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M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3일간 이제 600명이 넘는 분들이 70가지가 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본인 회사의 제조 사업과 또 온라인을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그 아이디어를 그냥 낸다는 게 만 이제 포커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을 이제 AWS 기반으로 이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이 아이디어를 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초반에 이 3M이 이제 AWS를 직접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 이제 선택을 하고 현재는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AWS 하고 많은 워크로드를 이제 AWS에 옮기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카드라는 회사를 이제 제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현대카드도 굉장히 혁신을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사업부 내에서 빠르게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좀 더 빠르게 뭐 코딩도 가르치고 또 애자일 조직을 만들어서 뭐 새로운 테스트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카드에서 만든 앱 중에 피코 앱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패션 추천 앱이에요. 근데 뭐 카드사가 무슨 패션 추천 앱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만드는 것을 이제 실제로 앱을 구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뭐 IT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열심인 상태입니다. 특히 AWS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전문 강사 교육,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모티베이션 시킨다거나 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교육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클라우드가 대세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좀 이렇게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교육을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이런 어떤 변화 그리고 또 교육 기회 그리고 실험 기회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아마 고객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당면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객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 회사라고 이제 스스로 자부하고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객 중심 문화 중에 워킹 백워드라는 게 있어요. 고객 관점에서 거꾸로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이제 어떤 그걸 한 다음에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고객들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웹사이트 기획을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근데 AWS는 그걸 거꾸로 해요. 먼저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 내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들여질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먼저 제공할 그 한쪽짜리 보도자료 또는 고객들한테 제공해줄 FAQ, 이 제품이 어떤 고객의 베네핏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 보도자료가 FAQ를 가장 먼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서비스 개발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기존에서는 기업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을 AWS는 제일 먼저 해서, 고객들한테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또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팀을 꾸릴 때도 고객의 입장에서 아주 발명하는 아주 작은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큰 조직이 어떤 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작은 팀을 구성한 다음에 그 팀이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자율성과 오너십을 다 가지고 작고 분산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이제 투피자 팀이라고 부릅니다. 투피자 팀이라고 하면 피자 두 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조직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든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빠르게 민첩성을 가지고 고객한테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조직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화는 고객들 서비스를 만드는데도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AWS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AI, ML 서비스가 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객의 어떤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맞춰서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리테일 산업에서 만드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개인화 추천,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유통을 위해서 이제 그 아마존 포켓이라고 하는 매출 그 수요 예측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탐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데 그런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검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리뷰를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들,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사실 AI 서비스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라든지 또는 리테일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그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나 포켓 같은 걸 통해서 개인화 추천 또는 상품 예측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리인벤트에 저희가 많이 나온 서비스 중에 하나가 제조 및 헬스케어의 버티컬 산업의 AI 확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되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나 제조 산업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이 AI를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좀 이런 서비스들을 좀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아마존 Lookout for Equipment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산업용 센서들을 사용해서 회사 내에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고장 여부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을 바로 클라우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국내에 이 기업들이 저희가 이 Lookout for Equipment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EPS나 아니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제조 현장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이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이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걸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IT 개발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를 그냥 달고 그것들을 바로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리고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바로 원스톱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 아마존 모니터링은 그냥 그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카라멜 콩 같이 생긴 이게 센서들이에요. 그래서 설비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에폭시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진동이나 온도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저 큰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바로 올리고 거기에서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이상 탐지 데이터가 바로 그
앱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진동이 좀 이상하다거나 온도가 좀 비정상적으로 감지가 된다거나 할 때 바로 이 설비 담당자들한테 바로 모니터를 하는 설비 담당자들한테 바로 알림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어떤 문화와 클라우드를 접목해서 기존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런 어떤 서비스들을 좀 더 실험적으로 갖고 오시려 하시려는 분들한테 저희가 AWS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고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경영자분이 직접 AWS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좀 오셔가지고 아마존의 워킹 백워드 문화라든지 아니면 신제품을 기획하는 어떤 문화를 좀 교육을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QR코드를 통해서 또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속도입니다. 네, 이런 어떤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또 교육,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 그렇지만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이걸 이제 했는데 원래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내년에 런칭하겠다. 이거는 지금 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돌다리를 뭐 두들겨 건드리려고 이렇게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이걸 민첩하게 빨리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이제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측면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변환을 포함해서 14개월 내에 600개 이상의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고요. 이제 가디언이라고 하는 뉴스 회사는 18개월 동안 1,200개가 넘는 서버, 그러니까 인스턴스들을 이제 한 다음에 F4 주기를 과거에 몇 주에 걸리던 것들을 하루 이틀로 굉장히 빨리 단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전력 회사인데 에너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9개월 만에 5,500개가 넘는 가상 서버를 이전을 하고 스토리지 비용을 50%, 그다음에 컴퓨팅 비용을 20% 정도 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기업들도 클라우드 이전이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나온 혜택 중에 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트래픽들을 수용을 하고 기존에 굉장히 오래 걸리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제가 아까 예를 드렸는데 이제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이제 성분들을 분석하는 시간이 어떤 워크로드가 있었는데 기존에 36시간이 걸리던 것들을 10초로 단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거짓말 같지 않고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단축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이제 증권 매매 솔루션을 해주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 거래소 같은 기업이 이제 핀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증시 매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때 되게 이제 금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번 띄우면 1년은 좋게 걸리는 거를 3개월 만에 완료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뉴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매 시간 50회 이상의 서비스를 배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게임하는 펍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여기도 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수용한 이유가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국내에 한번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LG전자가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전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가전제품 중에 이 ThinQ라고 하는 스마트 ThinQ라고 하는 이제 IoT 서비스가 있는데 이 IoT 서비스도 이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해서 단기간 내에 전 세계의 이 가전에다가 서비스를 배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빠르게 도입을 해서 이제 80%까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제 IoT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요, 이제 복잡성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써볼까 저걸 써볼까 아니면 이건 이게 좋으니까 이걸 써보고 저건 저게 좋으니까 저걸 써보고 이런 어떤 이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되게 어떤 디지털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그 플랫폼 벤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뭐 AWS를 통해서 다양한 워크로드, 개발 테스트부터 해서 신규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모바일 IoT,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ERP나 이런 솔루션까지 다 클라우드의 AWS를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요. 금융, 자동차, 제조, 농협 모든 분야에 하나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이 복잡성을 더하는 것에 것을 없애주는 겁니다. 되게 이제 기업에서 교육을 해도 클라우드를 여러 벤더를 쓰면은 기업들한테 직원들한테 여러 개를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복잡성을 점점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폭넓고 광범위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뭐 AWS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컴퓨팅이나 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인공지능, 미디어 개발자 도구, 엔터프라이즈 도구들, 마이그레이션 도구들, 보안 관련 도구들 해서 전체 총 170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IT에서 뭔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아이디어들은 다 AWS를 통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되게 이제 저희가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컴퓨팅 서비스, 가상 서버를 제공을 예를 들어도요. 가상 서버 같은 경우에 되게 뭐 CPU 메모리 숫자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AWS는 340개 정도가 넘는 가상 서버 타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의 어떤 워크로드에 따라서 뭐 어떤 워크로드는 CPU, 어떤 워크로드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어떤 워크로드는 IO가 많이 필요한 워크로드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하나의 서비스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광범위하고 폭넓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이런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복잡성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공격적인 그 탑다운 고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공격적으로 하향식 목표를 설정해라 이러면은 직원들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영자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 이 전환, 디지털 전환을 보면서 느끼는 중에 어떤 회사들이 성공하나를 봤더니 공격적인 이런 탑다운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우드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입니다.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의지만 갖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직원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원들이 기꺼이 여기에 경영자들의 의지와 그에 동참해서 이런 것을 이제 따라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그 미국에서도 이게 뭐 탑다운을 뭘 해라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전환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하나의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인데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이제 이 클라우드 전환을 준비를 시작해서 2008년도에 그 AWS 올인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이노베이션 빌더라고 하는 회사 내에 아예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직원들한테 클라우드 교육을 시키고 클라우드 소양 교육을 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팬데믹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들이 고객 이 여행 비즈니스랑 그다음에 호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영상을 제가 오늘 플레이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이 이런 어떤 어려운 팬데믹 환경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돌파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영상인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항공의 그 CIO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완벽한 것이 충분히 좋은 것의 적이다라고. 네. 그래서 완벽한 것보다는 어떤 변화에 빠르게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이나 디지털 전환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변칙성 있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AWS에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임원들 또 기업에서 어떤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AWS의 다양한 어떤 CIO, CEO, CTO 분들이 AWS를 통해서 어떻게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변화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꼭 다른 기업들의 어떤 변화 의지나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의 그 비즈니스 리인벤트 변화의 비즈니스 재창조에 꼭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재창조를 위해서 사업의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측면을 좀 생각하셔야 될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재창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